여보, 나 진짜 올해는 차 좀 바꿔줘. 우리 회사 김대리도 이번에 바꿨단 말이야. 나만 똥차야, 나만. 창피해 죽겠어, 진짜. 아니, 당신이 지금 차 바꿀 때야? 우리 아들이 내년이면 유치원 들어가는데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놓을 생각을 해야지. 나는 그나마 차도 없어서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타는 차를 당신이 끌고 다니고 새 차 한 대 뽑자. 우리 애도 좀 넓은 차 태워줘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한 달에 아파트 대출금으로 얼마씩 나가는지 몰라서 그래.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인간아. 그거 폐차할 때까지 타. 갑자기 왜 또 차 타령을 그렇게 하고 그래? 아니, 이번에 내 친구들이 자기 가족들이랑 캠핑을 갔더라고. SUV에 텐트도 싣고 갔다 왔다는데 너무 부러운 거 있지? 나도 우리 아들이랑 캠핑 좀 가고 싶어. 집에서도 안 놀아주면서 무슨 캠핑을 가겠다고 난리야. 주말에 청소나 좀 하고 말 나온 김에 아들 데리고 공원이라도 갔다 와. 당신은 게을러서 캠핑 같은 거 못해. 한 번 나갔다 오면 그거 다 씻고 청소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당신이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번에 차만 큰 걸로 바꿔주면 내가 집안일도 아주 열심히 할게. 지금 타는 차 5년 할부도 작년에 겨우 끝났잖아. 멀쩡한 차를 왜 5년마다 바꾸려고 해? 더 이상 이야기했다가는 나 화나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 이야기해. 아니, 친구들 다 큰 차 타고 다니는데. 저는 결혼한 지 7년 된 37살의 여자예요. 이야기 들어서 짐작하시다시피 저희 집 형편은 그리 넉넉하진 않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맞벌이하면서 사는데도 간신히 세 식구가 먹고 사는 정도예요. 그나마 3년 전에 청약이 당첨되어서 작년에 새 아파트로 이사 들어온 것이 다행인데 대신 그만큼 20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올해까지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내년부터는 유치원을 다녀야 해요. 이제 학원도 하나씩 보내야 하는데 저축해놓은 돈도 별로 없어서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최근 들어서 자꾸 새 차를 사고 싶다는 소리를 하는 철없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 속이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남자는 나이를 먹더라도 애라고 하더니 정말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보통 젊은 시절에 즐기고 놀던 남자들도 결혼하고 처자식이 생기면 정신 차리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이놈의 인간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 집안 형편 뻔히 알면서 새 차 사달라는 소리가 어떻게 입 밖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말에 저희 친정아빠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예약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검사 결과 나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엄마, 병원에서 전화 왔어? 그래, 방금 전에 연락받았다. 너희 아버지 어떡하니 이제? 왜 그래?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 다음 주에 아빠 모시고 다시 병원으로 오라는데 너희 아빠 어떡하면 좋니?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시 제대로 검사하면 별일 없을 테니까. 엄마도 일단 진정해. 그래, 다음 주에 예약했으니까 다시 검사 받아보고 내가 연락해줄게. 알겠어요. 엄마 계좌로 용돈 좀 보낼 테니까 아빠랑 맛있는 거 드시고 기운 차리고 있으셔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아빠는 암이 맞았고 그것도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회사 생활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무리해서 일을 하시고 퇴근하면 술 한잔하는 걸 낙으로 여기고 살았던 아빠인데 정말 제대로 된 효도 한번 해드리지 못하고 시한부 진단을 받으시니까 제가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재작년에 퇴직하시고 이제는 엄마랑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겠다고 하시더니 얼마 전까지 전염병 때문에 집 밖으로 잘 돌아다니시지도 못하고 갇혀 계시다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처럼 6개월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사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6개월이지 더 길지 짧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답니다.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형제라도 하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외동딸이라서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고 그나마 남편에게 힘든 부분을 털어놓으며 버티고 지냈습니다. 우리 친정집은 부모님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시고 항상 갈 때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었는데 아빠가 아프면서 한순간에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모임을 여러 개나 한꺼번에 다니실 정도로 활발한 성격의 엄마였는데 요즘은 맨날 우울해하시고 저와 새벽에 전화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도 많아지셨습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자식이 된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 없다는 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암에 좋다는 음식도 사다 드리고 한약이나 차가버섯 같은 것도 어렵게 구해서 가져다 드렸는데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고 쇠약해져가는 아빠의 모습을 너무 지켜보기 힘들었어요. 장인어른은 좀 어때? 오늘 건우는 내가 알아서 볼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 옆에 더 있어줘. 거기서 자고 주말까지 보내고 와. 그래도 집에는 가야지. 오늘만 엄마랑 같이 있고 내일 아침에 건너갈게. 집안일도 밀렸고 건우 공부도 봐줘야 해. 그래, 당신 편할 대로 해. 다음 주에 장인어른 또 병원 간다고 했지? 그날에 내가 월차 내고 모시고 갈까? 아니야. 내가 그냥 아빠 차 끌고 가려고. 뭐하러 당신이 월차까지 내. 장인어른 차가 커서 당신이 운전하기 힘들 텐데 그냥 내가 하루 쉬고 병원까지 모시고 갈게. 병원 주차장이 좁아서 아마 당신이 운전하고 가면 고생할 거야.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당신이 웬일이야? 우리 아빠 걱정을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네. 에이, 장인어른이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 하나 있는 사위라고 우리 결혼 생활 처음부터 잘해주셨어. 알아주니까 기특하네. 아무튼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럼 엄마한테 당신이 다음 주에 모시러 온다고 이야기해 놓을게. 그래, 그렇게 해. 장모님 잘 봐드리고 내일 천천히 와. 평소엔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큰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갑자기 아프고 나니까 남편이 정말 신경도 많이 써주고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나이만 먹었지 철이 덜 들었다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남편은 남편이구나 싶어서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3년 전에 퇴직하시면서 차를 새로 바꾸셨어요. 그전까지는 10년도 넘게 낡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엄마랑 놀러 다니시겠다며 큰맘 먹고 뒷자리도 넓은 커다란 외제차를 새로 구입하셨습니다. 하지만 3년째 마음대로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차는 그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었고 지금도 거의 새 차나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겨우 12,000km 정도밖에 운전을 안 했는데 제가 그 차를 운전해서 아빠를 병원으로 모시려고 해도 우리 집 차에 비해서 너무 크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앞뒤로도 길고 옆으로도 넓어서 이러다 괜히 옆차를 긁을 것만 같고 특히나 주차할 때는 아주 애를 먹었어요. 남편이 그런 제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지 그때부터는 자기가 시간을 빼서 직접 운전을 하고 아빠와 함께 병원을 다녀주더라고요. 귀찮을 법도 한데 군소리 없이 굳은 일을 대신해주는 남편이 고마웠고 좀 달리 보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차피 운전면허도 없고 나중에 아빠 돌아가시면 엄마한테 이 차를 싸게 달라고 해서 남편 끌고 다니라고 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얼마 전 남편이 입을 놀리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장모님 댁에서 자고 올 거야? 그러려고. 엄마가 많이 우울해하시네. 내일 아침에 건우 어린이집까지 문제없이 보낼 수 있지? 그건 걱정하지 마. 방금 저녁도 먹이고 세수하고 이도 닦였어. 그런데 내가 요즘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버님 그 차는 이제 운전할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당신 이상한 소리 할 생각이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어차피 아버님도 운전 못 하시는데 그 차를 계속 놀게 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참에 내 앞으로 돌려놓고 내가 타고 다니면서 관리할까? 야, 이 인간아. 너는 지금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냐? 어째 요즘 좀 조용히 산다고 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차값이라도 줄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장인어른 모시고 병원 다니니까 기왕 운전하는 김에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해본 말이지. 원래 기계라는 것이 자주 안 써주면 녹슬고 고장나니까. 너는 진짜 인간이 글러먹었다. 너가 우리 아빠 생각해서 병원 모시고 다닌 게 아니라 그 차 운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네. 가만히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내가 다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너 같은 인간한테는 절대 우리 아빠 차 주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얼마나 장인어른 장모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됐으니까 앞으로는 아빠 병원 갈 때도 내가 모시고 갈 거야. 다신 내 앞에서 차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아빠는 어차피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앞으로 운전도 못 하실 것 같고 남편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그 차를 남편 끌고 다니게 했을 거예요. 그 핑계로 종종 엄마 모시고 드라이브도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할 생각이었는데 그 몇 달을 못 참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남편 때문에 줄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포기를 못했는지 지금도 종종 장인어른은 어떠시냐, 자기가 한 번 모시고 병원에 가야겠다는 소리를 하고 나는데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신경 쓸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차는 중고차로 팔아서 엄마한테 돈을 드려야겠어요.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눈치도 없이 큰 욕심을 내니까 얻을 것도 못 얻는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나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오늘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뭐? 오늘은 왜 늦게 들어오는데? 또 장모님 댁에서 놀다 오는 거야? 엄마랑 같이 백화점 왔어. 이제 봄인데 우리 엄마 봄잠바 하나 해드리려고. 요즘 금방 더워질 텐데 봄잠바를 뭐하러 또 사드리고 그러냐? 작년 가을에 어머님 코트도 해드리고 얇은 바람막이도 사드렸잖아. 그거면 됐지. 안 그래도 요즘 카드값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거랑 이거랑 같아? 다른 아줌마들은 다들 자식들이 봄잠바 해준다더라.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기죽고 다녔으면 좋겠어? 장모님이 무슨 애도 아니고 그런 일에 기가 죽냐? 네 남편 올겨울에 패딩 하나 새로 사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안 사주더니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패딩 있잖아. 있는 걸 또 사달라고 하니까 내가 안 사주는 거지. 그거 결혼 전부터 있던 거야. 최소 5년은 넘었을걸? 그래도 아직 패딩 빵빵하게 잘 살아있더라고. 드라이해서 잘 보관하면 올겨울에 한 번 더 입어도 돼. 야, 진짜 독하다 독해. 남편한테는 그렇게 아끼고 돈을 안 쓰면서 처가 부모님한테는 어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쓸 수가 있냐? 내가 써봤자 뭘 얼마나 썼다고 그래? 당신이 그 정도로 돈을 잘 벌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또 월급 이야기야? 맞벌이 하기로 해놓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맘대로 회사 그만둔 사람이 누군데? 아이 갖겠다면서 당신이 집에서 놀고 먹은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근데 우리가 애가 있기래? 아니면 뭐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계속 노는 거야? 나도 아이를 갖고 싶지. 근데 당신 벌이로는 애 키우면서 사는 게 너무 빠듯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럼 같이 맞벌이를 해서 돈을 모으던가. 월급 받으면 다 너한테 보내고 나는 용돈 30만 원 받아서 사는데. 나보고 여기서 뭘 더 어쩌라고? 다른 남편들은 일 끝나면 배달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주말에 투잡 뛰어서 모자란 돈을 더 벌어온다더라. 요즘 세상에 300만 원 벌어다 주고 떵떵거리는 놈은 당신밖에 없을 거야.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됐네 됐어. 더 이상 말싸움하기도 싫어. 아무튼 나는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가던지 아니면 엄마 집에서 자고 갈 거니까 저녁은 챙겨 먹던지 알아서 해.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싸우는 일이 늘어났어요. 대부분의 이유는 돈 때문이었고 저는 한 달 용돈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을 전부 아내에게 맡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좋고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것밖에 못 벌어오는데 아내는 아껴 쓸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마저도 대부분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처갓집 식구들에게 돈을 많이 써대고 있었고 제가 돈 이야기로 한마디 할 때마다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어요. 이혼까지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했으니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참고 살았습니다. 여보, 5월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엄마가 사위한테 무슨 선물 받을지 벌써 기대하고 있더라. 당신이 맨날 알아서 해드렸으면서 올해는 나보고 따로 준비하라고? 작년에 형부가 우리 엄마한테 건강 목걸이 해드렸잖아. 그게 엄청 마음에 드셨나 봐. 올해는 둘째 사위한테도 선물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거 별 효과도 없다던데? 인터넷에서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 아냐? 무슨 소리야? 백화점에서 80만 원 주고 샀어. 그때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맨날 목걸이 차고 나가서 자랑했다 하더라고.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대. 차라리 보약을 한 채 해드리고 말지. 무슨 건강 목걸이야? 당신이 인터넷으로 보는 그런 싸구려들이랑 다르다니까? 백화점에서 파는 제대로 된 정품이라고. 그리고 형부가 절대 이상한 물건 사올 사람이 아니야. 돈을 잘 버니까 맨날 명품만 걸치고 다니잖아. 어휴, 그놈의 돈돈. 나야 시집 잘 간 울언니가 부러워서 그러지. 또 시비네. 말을 말자 그냥.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 용돈으로 장모님 생신 선물을 해달라 이거지? 나 한 달 용돈 30만 원이야. 나한테 대체 뭘 바라는 거니? 말끝마다 돈돈.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결혼한 남자들 평균 용돈이 30만 원이래. 집에서 밥 다 해주는데 남자들이 무슨 돈이 필요해? 그리고 돈 생겨봤자 그걸로 딴짓이나 하겠지. 30이 평균이 맞아? 출퇴근하고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당신이 돈 아껴 쓸 줄을 몰라서 그래.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니까? 많아야 40이지. 그 이상 쓰는 강 큰 남자들이 어디 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내 친구 선영이 알지? 걔 남편도 한 달에 용돈 30만 원인데 그 용돈 아껴서 와이프 맛있는 것도 사주고 기념일에 꽃다발이랑 선물도 챙겨주고 그런다더라. 와, 나 진짜 미치겠네.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내가 대답을 하던지 말던지 하지. 뭐? 미치겠어?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장모님 생신에 10만 원 이상은 절대 못 써.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보내드리던지 아니면 현찰로 10만 원 드릴 거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 평소에는 잘만 알아서 하더니 왜 이번엔 나보고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작년에도 당신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갔잖아. 엄마가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알아? 형부랑 대놓고 비교되니까 나도 좀 눈치 보이고. 아니,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걸 80만 원이나 주고 사오고 난리야? 난리는 무슨 난리야? 우리 엄마가 형부 선물 받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동네 첫째 사위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니셨는 줄 알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한 달에 용돈 30만 원으로 참고 사는데 그 돈까지 모아서 장모님 생일 선물을 사놓으라고? 진짜 말 잡고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너는 우리 엄마 생신 때 뭐 해줬는데? 시어머니 생신 때 선물 한번 해준 적 있어? 기껏해야 용돈 10만 원 보내고 끝이잖아. 내가 선물 사드린다고 뭐 갖고 싶냐고 물어봐도 어머님이 아무것도 필요 없으시다잖아. 그럼 당연히 없다고 하지. 장모님처럼 백화점에서 산 건강 먹거리가 갖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진짜 말 이상하게 하네. 우리 엄마한테 선물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꼭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위로서 성의 표시를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10만 원 드리겠다니까? 그게 내 성의 표시라고. 아, 됐어. 방금 언니랑 통화했는데 언니네는 올해 안마의자 주문해놨대. 진짜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처형내가 안마의자를 사드리건 돌침대를 사드리건 알아서 하라고 해. 그걸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냥 그렇다고. 똑같은 딸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어서. 그럼 지금 나보고 한밤중에 대리운전이라도 뛰던가 주말에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더 벌어오라는 거야? 그렇게 돈 벌어서 장모님 생일 선물 사주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왜 발끈해? 괜히 찔리니까 넘겨짚어서 헛소리 하는 거 봐. 한 달에 300 넘게 벌어 너한테 탈탈 털리는 것도 모자라서 용돈 30만 원으로 친구들이랑 소주 한 잔도 맘 놓고 못하고 사는데 내가 장인장모 생신까지 챙기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내가 언제 욕을 했다고 그래. 사람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진짜.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시고. 너네 엄마 생신이고 뭐고 앞으로 너희 집 일에는 내가 일절 신경 안 쓸 테니까 전부 알아서 해. 와, 진짜 못났다 못났어.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네. 야, 너부터 남편을 제대로 존중해. 밖에서 고생하고 돈 벌어서 전부 너한테 다 가져다 주는데 기껏 그 돈으로 먹고 놀고 너네 식구들한테 다 퍼다 주면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 앞으로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생활비 필요하면 그때그때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 나한테 얘기해. 딱 그만큼만 현금으로 줄 테니까. 뭐야, 왜 이렇게 오바해? 싫으면 구청 가서 이혼 서류 가져와 바로 도장 찍어줄 테니까. 어차피 결혼할 때 너가 가져온 것도 하나 없었는데 갈라설 때도 도장 찍고 맨몸으로 나가면 되니까 편하겠네. 내가 왜 맨몸으로 나가? 이 집 전세금의 절반은 줘야지. 재산분할 몰라? 웃기고 자빠졌다. 이 집을 얻을 때 너가 돈 한 푼 보탠 적 있어? 너 돈 없어서 혼수도 전부 카드 할부로 했잖아. 결혼해서 내 돈으로? 카드 할부 갚은 건 기억 안 나니? 3년 동안 집안 돈 빼돌려서 너네 집 가져다 준 거 통장 내역 일일이 확인해서 배상해 줄래? 그러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생각도 있지. 아니,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돈 못 번다고 남편 개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혼하자니까 아차 싶었어? 여보, 일단 진정해봐.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와서? 결혼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내가 말한 대로 생활비 받아 쓰던가 더럽고 치사하면 언제든지 이혼 도장 찍어. 그렇게 아내와 결판을 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관리하던 월급 통장과 카드도 다 뺏어버렸고 정말 생활비가 필요하면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적어서 아내가 저한테 현금을 받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기 싫으면 언제든지 이혼하자고 해도 아내는 그것만큼은 싫었는지 잘못했다 하고 묵묵부답이네요.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내가 참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참지 않으려고요. 가만히 있었더니 사람 바보 취급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언니, 이번 달 백화점 신상 봤어요? 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조그만 클러치 가방 하나만 사줘요. 진짜 그거 메고 학교 가면 애들이 다 나만 쳐다볼 거야. 아가씨, 아직 학생이 무슨 명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나이에는 평범하게 하고 다니는 게 가장 예쁜 거예요. 저도 대학교 졸업해서 제가 돈 벌기 시작했을 때 제 돈으로 처음 가방 샀어요. 언니가 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랑 10년이나 지났다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즘은 명품 한두 개씩은 다들 기본이에요. 교복 위에 입는 가디건도 명품? 학교에서 신는 슬리퍼도 다 명품이라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완전 옛날 사람이라 고지식해서 사달라고 하면 화부터 내니까 나한테 가방 사줄 사람은 언니밖에 없는 거죠. 아가씨, 제가 작년 결혼할 때 아가씨한테 명품을 사준 거는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인사의 의미로 사준 거예요. 매번 그렇게 사줬다가는 제 월급이 모자란다고요. 카드로 사주면 되잖아요. 겨우 100만 원 조금 넘을 텐데 가방집은 완전 싸잖아요. 언니 돈도 잘 벌면서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봐야 하는데 100만 원이면 절대 작은 돈 아니에요. 저희 한 달 생활비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더 이상은 무리예요. 지난 3월 아가씨 생일에도 백화점에서 청바지랑 운동화 사드렸잖아요. 그게 벌써 몇 달 전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름방학인데 방학 전에 좀 사주면 안 돼요? 자꾸 이러면 오빠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내년에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던지 하세요. 정말 치사하게. 앞으로 우리 집 오면 편하게 못 지낼 줄 알아요? 엄마한테 언니가 잘못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다 이야기할 테니까. 남편에게는 늦둥이 신우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9살이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이에요. 한창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놈의 명품이 뭔지. 작년에 남편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신우와 셋이 만나 밥도 먹고 자주 놀았어요. 제가 위로 아래로 아무도 없는 외동이라서 마치 막내 동생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우가 얼굴도 예쁘장하고 키도 큰 편인데 너무 안 꾸미고 다니길래 남편 예물 보러 백화점에 갔을 때 신우가 자꾸 눈에 밟혀서 그냥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요즘 20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에서 신우에게 선물하려고 작은 지갑을 하나 더 구입했어요. 원래는 30만 원 초반의 가격이었는데 남편 예물 시계 사면서 백화점 상품권 받은 것도 있길래 실제로 15만 원 정도 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신우에게 선물해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자기는 평생 이 지갑만 쓸 거라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주는 저도 기분이 좋았었는데 문제는 그 선물을 받은 뒤로부터 신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나랑 백화점 안 갈래요? 뭐 사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래요. 안 돼요. 저번에도 그런 식으로 아울렛 가자고 하더니 신발 사달라고 난리 피웠잖아요. 이번에도 백화점 가면 또 뭐 사달라고 하게요? 아니, 꼭 뭘 사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백화점 가서 예쁜 것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가씨는 지금 한참 공부할 때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딴 곳에 신경 쓰면 어쩌려고 그래요? 대학 못 가면 나중에 어머님한테 내가 혼날 것 같은데. 아, 내 대학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백화점 가요. 맨날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답답해 죽겠단 말이야. 안 돼요. 백화점 가자는 소리 할 거라면 앞으로 아가씨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연락하지 말고 공부 먼저 해요. 대학 들어가면 그때 선물로 가방 사줄게요. 사주면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집중도 잘 안 된단 말이야. 아가씨, 나 일하러 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연락하고 일단 모의고사 성적 나오는 거 보고 생각해 볼게요. 언니, 진짜 그러다가 후회할 거야. 제가 그 나이 또래에는 명품 가지고 다니는 친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돈도 잘 버시고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지만 명품이나 사치품은 절대 사주시지 않았죠. 갖고 싶으면 나중에 너가 성인이 되고 알바를 해서 사던지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너가 번 돈으로 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십만 원에서 돈 1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는데 학생 신분으로 들고 다닐 만한 물건은 아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결혼 전에 신우에게 그 지갑을 사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남편에게 프로포즈 받을 때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뭔가 나도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요즘 학생들이 지갑 정도는 좋은 걸 쓰지 않을까 해서 사줬던 건데, 그게 아가씨의 허영심을 자극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쨌든 저도 남편이랑 맞벌이하며 살고 있는 와중에 신우의 무리한 부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계속 무시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어머님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너 자꾸 애한테 이상한 헛바람 넣을 거야? 우리 딸이 요즘에 밥도 안 먹고 자꾸 가방 타령만 하고 자빠졌어. 한창 공부해야 할 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너가 자꾸 백화점 데리고 다니면서 뭐 사준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님. 아가씨가 저한테 가방 사달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거절했더니 그런가 봐요. 저는 대학 들어가면 그때 선물로 사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죄밖에 없어요. 아유 진짜 제가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네. 이틀 전부터 밥도 안 먹고 집에 오면 가방 이야기만 하면서 화만 내고 있잖아. 암만 생각해도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가 이거 사준다 저거 사준다 백화점 데리고 다녀서 그런 것 같아. 저도 아가씨가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라도 마음 독하게 먹고 안 그러려고요. 그 가방인지 뭔지 그것까지는 좀 사줘라. 애가 밥도 안 먹으니 별 수 있냐. 너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너가 책임져야지. 아가씨가 사고 싶다던 가방 얼마짜린지 아세요? 120만 원인데 이거 사주면 저희 다음 달 월급날까지 생활비도 없어요. 뭐? 120만 원? 애들 가방에 무슨 120만 원이나 해? 애들 가방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가씨는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손가방을 사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카드 긁어서 좀 무리하면 사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앞으로 6개월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가만히 있어봐라. 나는 또 가방이라고 하길래 10만 원이면 사는 건 줄 알았지. 저놈의 지지배가 간땡이가 부어도 완전 배 밖으로 나왔네? 이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앞으로 제가 뭐 사달라고 하면 바로 나한테 이야기해라. 네, 어머님. 부탁 좀 드릴게요. 결혼하고 나서 양가 어머님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용돈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신우한테 120만 원짜리 가방 사주고 나면 시모한테 용돈 못 드리겠다고 하니까 바로 나서서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후에 신우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원망 섞인 카톡을 보내왔었지만 그게 전부였고 그 뒤로 지금까지 뭐 사달라는 소리는 더하지 않고 있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겨울에 패딩 사달라고 엄마한테 조르다가 혼나고 등짝 맞았던 기억은 있는데 명품을 사달라고 졸라본 적은 없었어요. 그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교복에 3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녀도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나이인데 왜 벌써부터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신우의 문제뿐 아니라 대충 들어보니 주변의 친구들도 다들 명품 한두 개쯤은 들고 다닌다는 것이 더 놀라웠어요. 80만 원짜리 명품 슬리퍼를 학교에 신고 오는 것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명품들 다 합쳐봐야 지갑 하나, 가방 2개가 전부인데 그마저도 가방 하나는 프로포즈 받을 때 남편이 사준 거예요. 명품 슬리퍼나 명품 추리닝 같은 건 진짜 강남에 건물 있는 사람들이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학생들은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진짜 이번 기회로 신우에게 명품 지갑 사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도 절대 명품은 사주지 않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처럼 너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고 스스로 번 돈으로 사라고 해야 맞는 거지. 돈도 한 번 벌어본 적 없으면서 50만 원, 100만 원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우도 이번에 정신 차리고 다시 예전처럼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싼 물건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하고 다녀도 절대 늦지 않아요. 직접 회사 다니면서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아보면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는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태기 형 소개로 연락드리게 된 박성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예요. 노린다. 얘기 듣자 하니 좋은 회사를 다니신다고요? 아, 뭐 좋은 회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S전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아닌가요? 나는 능력 있는 남자가 좋더라. 아니요, 능력은 무슨. 그저 평범합니다. 그러면 공부도 엄청 잘하셨겠다.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서울대? 아니면 연대, 고대? 대학은 미국에서 졸업했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나왔습니다. 주립대학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 같은 건가? 아무튼 미국에서 대학 나오셨으면 공부도 잘하고 집안에서 엄청 밀어줬나 보네요. 다행히 그쪽에 친척분이 사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졸업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셨죠. 그렇구나. 저도 미국에 뉴욕 여행 한번 갔다 왔어요. 가서 뮤지컬도 보고 쇼핑도 하고 미국이 저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언젠가 뉴욕에서 살아보는 것이 꿈인데. 뉴요커 아시죠? 아, 네. 뉴요커 좋죠? 그럼 주말에 저희 어디에서 만날까요? 저는 집이 강남이라서. 저는 중랑구에 살고 있는데 제가 린다시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차로 데리러 오시나요? 주말인데 외곽으로 드라이브 나가도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제가 아직 차가 없어서요. 차가 없어요. 나이가 30이신데 뭐 하느라 아직도 차가 없으세요? 서울에서 살고 직장 생활하니까 운전할 일도 없고 재테크하고 돈 모으느라 차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 만나고 데이트할 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녀요? 저는 지하철 좋아합니다. 제가 아직 차를 살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서울에서는 필요 없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면서 왜 아직도 차가 없어요? 남자들 중에 성찬 씨는 엄청 알뜰한 편인가 봐요. 알뜰하기보다는 돈 모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강남으로 오실래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보는 걸로 해요. 소개팅 주선해준 사람도 있으니 얼굴은 한번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주말에 강남에서 뵐게요. 그렇게 그녀의 첫 인상은 굉장히 안 좋았고 사실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괜한 시간 낭비하기 싫었지만 제 입장에서도 주선자에게 눈치도 보이기 때문에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여자의 직업은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는데 역시나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날씬하고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애티튜드라고 해야 하나? 전체적인 태도가 굉장히 무례했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저희 집안 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더니 평범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지도 묻고 이게 지금 소개팅을 나온 건지 회사 면접을 보러 온 건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보통은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가 가볍고 부드러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텐데 제 연봉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질문에도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자 뭔가 크게 실망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는 소개팅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지나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면서 우리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며 자기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고는 가버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라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소개팅 내내 온통 물어보는 질문이라고는 왜 아직 그 나이에 차가 없는지, 집은 중랑구에 무슨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지 같은 물질적인 질문뿐이었죠. 모든 질문에 저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은퇴하시고 지방에서 살고 계시며 저는 아파트가 아닌 방둥에 있는 빌라에서 살고 있다고요. 제 대답을 듣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고 특히 아파트도 아니고 최소한 오피스텔은 살아야지 무슨 빌라에서 살고 있냐며 혀를 차는 겁니다. 그 뒤로 소개팅 분위기가 점점 더 나빠지더니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끝이 나버리고 말았죠. 예상은 했지만 기분은 씁쓸했고 아직 제 나이가 30이라서 결혼하고 싶다기보다는 마음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소개팅을 나갔던 것이었어요. 요즘은 조건이 안 맞으면 연애조차도 쉽지 않구나 느낄 수 있었고 괜히 주말 하루를 날린 것 같아서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개팅 주선자로부터 잘하고 있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소개팅 잘하고 있어? 어때? 예쁘지? 내 여자친구가 예전에 필라테스 다닐 때 가르쳐주던 선생인데 성격도 좋고 얼마나 사람이 예쁘고 착한지 몰라. 딱 보는 순간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었다니까? 아, 경택이 형.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뭐? 벌써? 너네 4시에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끝난 거야? 그렇게 별로였나? 아무리 그래도 저녁은 같이 먹고 보내지 그랬어. 내가 먼저 일어난 게 아니고 상대방 분께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해서 그냥 카페에서 헤어지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아, 그래? 아니, 너가 뭐 어때서?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기껏 해줬더니. 제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나 봐요. 그분이 생각하는 조건이랑 안 맞았을 수도 있죠. 아무튼 너무 죄송해요. 기껏 생각해서 해주셨는데 잘 안 돼서. 아니야, 너가 뭔 잘못이 있겠냐? 내가 너한테 이상한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지. 아무튼 알았어. 다음에 내가 미안하니까 술 한잔 살게.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주선자와 간단한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개팅했던 여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처음엔 어차피 끝난 사이에다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답장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성찬 씨, 집에 벌써 도착했어요? 성찬 씨, 내 말 듣고 있으면 답장 좀 해줘요. 이봐요, 성찬 씨? 네, 무슨 일이시죠? 아니, 집에 잘 들어가셨나 궁금해서요. 오늘 너무 짧게 만나서 아쉬웠죠? 다음엔 어디에서 또 만날까요? 저희가 또 만나나요? 아까 분명 저한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에이, 그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저는 당장 내일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못한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 같이 해요. 글쎄요, 저는 좀 당황스럽네요. 분명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제가 성찬 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빌라 건물이 아버님 거라면서요? 아버지 건물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어머니 건물이시죠. 그런데 그게 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그게 그거죠. 그 빌라 말고도 다른 건물도 여러 채 있는 부동산 부자라고 하시던데 아버님은 작년까지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시다가 전원주택 짓고 사신다면서요? 아, 전부 사실이긴 한데 경택이 형이 그런 말을 하던가요?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주선자한테 들어야 하죠? 성찬 씨가 날 속이지만 않았어도 오늘 분위기 좋았을 거라고요.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랑 소개팅 하신 게 아니라 저랑 만난 거잖아요. 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 아무것도 없나요? 그런 거는 앞으로 만나가면서 차차 알아보면 되는 거죠. 저는 차도 없고 부모님도 지방에 사신다고 하길래 완전 개털인 줄 알았지 뭐예요. 똥 밟았구나 생각하고 일찍 집에 들어온 건데 주선자 오빠 이야기 들으니까 성찬 씨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다시 연락드린 거예요. 저는 린다 씨와 계속 연락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만나서 즐거웠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봐요, 박성찬 씨. 아까 일은 제가 오해해서 그런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남자가 쪼잔하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잊어버려요. 어차피 성찬 씨는 진짜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기분 나쁠 일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진 게 많을지는 몰라도 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린다 씨가 원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니까 조건 좋은 다른 남자 찾아보세요. 그럼 이만 연락 그만하겠습니다. 성찬 씨, 정말 속 좁게 이럴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이봐요. 2년 만에 한 소개팅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좋지 않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충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강남에서 살면서 오피스텔 월세 150만 원짜리에 산다고 자랑하던데 필라테스 강사를 하며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평소 씀씀이로 감당될 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달 용돈 50만 원으로 살고 있고 나머지 돈은 여기저기에 다 저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월세는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차를 끌고 다니거나 비싼 데이트를 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개팅에 입고 나온 옷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도 전부 명품이던데 그런 분과제가 감히 어울릴 거라 생각하지 않네요. 저는 비록 아니지만 저보다 훨씬 잘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만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